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안녕. 플레이 앤 조이 함께 즐겨요 Let's go. 놀아봐요 플레이 앤 플레인 조이 친구들 안녕. 조이예요. 오늘 조이가 들려줄 이야기는 황부자의 며느리 뽑기 이야기예요. 그럼 조이 동화장 시작해볼까요? 조이 얍! 옛날 어느 마을에서 제일 가는 황부자가 살고 있었어. 우리 아들도 장가들 나이인데 며느리감을 좀 알아봐야겠어요. 시집 오려는 처녀들이야 줄을 섰지만 그 얼굴만 보고는 통 마음을 알 수가 없으니 답답할 뿐이요. 황부자는 성실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를 얻고 싶었지. 시험을 쳐서 며느리를 뽑아야겠어. 고민 끝에 황부자는 특별한 며느리 뽑기 시험을 치르기로 했어. 왜? 아니, 쌀 한 대, 콩 한 대로 한 달을 사는 처녀와 결혼을 시키겠다고요? 여보! 한 달이 아니라 열흘도 안 돼서 굶어 죽겠어요. 어허, 현명한 처녀라면 절대 굶어 죽진 않을 것이오, 부인. 그러니 당장 별당 할멈한테 일러 시험을 보러 오는 처녀들한테 쌀 한 대, 콩 한 대씩만 내어주라고 하시오. 며느리 시험이 시작된 지 3년이 흘렀어. 마을에 참하고 고운 처녀들이 다녀갔지만 모두 일주일을 넘기지 못했지. 괜찮은 며느리감 구하기가 이렇게 힘들다니. 나 원참. 여보, 이제 시험은 제발 그만두시는 것이 좋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순이라는 처녀가 황부자집을 찾아왔어. 황부자의 아내는 귀해 보이는 처녀를 곧장 며느리로 삼고 싶었지만 황부자는 귀엽고 순이를 별당 할멈에게 맡겼지. 할멈!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을 알면 할멈이라도 꼭 저 처녀에게 좀 알려주세요. 어림도 없는 소리! 먼저 다녀간 처녀들하고 똑같이 대해주게. 쌀 한 톨도 더 보태줘선 안 되네. 황부자는 단호하게 소리쳤어. 다음날 별당 할멈은 순이에게 말했어. 아가씨는 얼마나 지내다 갈 거예요? 가긴요. 한 달을 지내고 이 집 며느리가 되어야지요. 하지만 별당 할멈은 순이의 말을 믿지 않았어. 별당을 다녀간 수많은 아가씨들 중에 그렇게 말하지 않은 아가씨는 없었거든. 그날 저녁 밥을 지으러 부엌에 들어간 순이가 쌀과 콩을 듬뿍듬뿍 퍼내는 모습에 별당 할멈은 아가씨! 떡 벌어지고 아가씨! 말았지. 그거 한 달 먹을 양식이에요. 그렇게 해프게 먹다가는 사흘도 못 버텨요. 아유, 괜찮아요, 할머니. 사흘을 살아도 배부르게 살아야지요. 제가 밥을 지을 테니까 같이 먹어요. 사흘이 지나고 할멈의 말대로 순이가 먹을 쌀과 콩은 뚝 떨어져 바닥이 나고 말았어. 순이는 별당 할멈에게 찾아가 말했어. 할머니, 저 오늘부터는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겠으니 일 좀 구해주세요. 빨래, 바느질, 논일, 밭일 무엇이든 좋으니 구해만 주세요. 별당 할멈은 순이의 밝고 씩씩한 태도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지. 황부자! 기분이 좋아진 할멈은 한달음에 달려가 황부자에게 순이 이야기를 전했어. 벌이를 해서 먹고 산다고 했단 말인가? 그 기특한 처녀일세. 순이는 할머니가 받아온 빨랫감으로 열심히 일을 했어. 황부자네 집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순이는 어느새 황부자의 마음에 들었지. 드디어 며느리 삼을 귀한 처녀를 찾았구만. 그러게요. 이제야 내가 그토록 공을 들인 이유를 알겠소? 스스로 움직여 얻을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부를 누릴 자격이 있고 그것을 의미 있게 쓸 수 있는 법이요. 황부자는 약속대로 순이를 며느리로 받아들였고 지혜로운 며느리 덕에 더 큰 부자가 되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대.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수다쟁이 부인이 살았어. 수다쟁이 부인은 말이 많고
동네방네 소문내기를 좋아했지. 아니 글쎄, 옆집에 사는 김씨 부인 방귀 뀌는 소리가 우리 집까지 들린다니까. 정말. 아랫마을에 이사 온 부인은 강아지만 보면 아주 주랭랑을 친다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함부로 하고 다니는 수다쟁이 부인을 좋아하지 않았지. 결국 마을 사람들은 부인의 집에 찾아갔어. 무슨 일이세요? 나는 그쪽 부인 때문에 시끄러워서 아주 살 수가 없어요. 도대체 왜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고 다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수다쟁이 부인을 둔 남편의 마음은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가는데 눈앞에 번쩍이는 것이 있는 거야. 이게 뭐지? 번쩍거리는 것은 다름 아닌 금덩이였어. 어머 세상에, 금덩이잖아. 어머, 아니 이게 꿈이야 생시야? 어머,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뿐이었어. 수다쟁이 아내를 생각하자 남편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 분명히 금덩이를 가지고 가면 온 동네방네 소문을 다 내고 다닐 텐데, 그러면 분명 금덩이로 도둑 맞을 텐데, 어떡하면 좋지? 한참을 고민하는데 남편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 남편은 집에서 가져온 도시락을 꺼내 먹었지.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때 남편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잠시 후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다급한 듯 부인을 불렀어. 부인! 어머, 네? 무슨 일이에요, 여보? 그게 내가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주먹밥이 열리는 나무를 봤다오. 뭐라고요? 주먹밥이 열리는 나무라고요? 쉿. 그렇다니까. 나무에 이만한 주먹밥이 주렁주렁 열렸어. 얼른 빨리 가보자고. 부인은 남편을 따라 산으로 올라갔어. 그런데 정말 주먹밥이 열린 나무가 보였어. 수다쟁이 부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지. 부인은 쌀쌀같이 마을로 달려갔어. 저기 산에 주먹밥이 열린 나무가 있어요. 주먹밥이 주렁주렁 달린 나무라고요. 빨리. 수다쟁이 부인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산으로 올라갔어. 하지만 어디에도 주먹밥이 열린 나무는 없었지. 뭐야? 아니 도대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화가 나서 모두 집으로 돌아갔어. 이상하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사실 주먹밥 나무는 남편이 아내의 나쁜 버릇을 고치기 위해 만든 것이었지. 그 사실을 알 리 없는 부인은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어. 아내가 집으로 돌아오자 남편은 산에서 주운 금덩이를 보여줬어.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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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정말 이 금덩이를 그 산에서 주운 거예요? 그렇다니까. 하늘이 우리에게 준 귀중한 것이니 꼭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필요한 곳에 씁시다. 하지만 아내는 크게 기뻐하며 사람들에게 남편이 금덩이를 주웠다고 소문을 내고 다녔어. 뭐? 이번엔 금덩이라고? 됐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마을 사람들은 수다쟁이 부인의 말을 믿지 않았어. 오히려 거짓말까지 한다며 부인을 비웃었지. 아내는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자 풀이 잔뜩 죽어 집으로 돌아왔어. 그제야 남편은 지금까지 일을 사실대로 말해주었어. 그날 이후 수다쟁이 부인은 더 이상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고 금덩이를 팔아 다른 사람을 도우며 남편과 행복하게 살았대. 옛날 어느 마을에 홀로 된 시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며느리가 있었어. 아버님, 식사하세요. 오냐, 잘 먹으마. 며느리는 매일 시아버지께 꽁보리밥과 간장만 드렸어. 하지만 남편의 밥상에는 늘 쌀밥과 고기 반찬이 있었어. 부인, 아버지께도 고기 반찬을 드렸어? 그럼요. 걱정 마시고 어서 드세요. 남편은 아내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어.
그런데 날이 갈수록 시아버지는 계속 수척해졌지. 매일 고기 반찬을 드리는데도 이렇게나 수척해지시다니. 이상하게 여긴 남편이 몰래 살펴보니 아내의 말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었어. 아니 이럴 수가. 이를 어쩌면 좋지? 남편은 시아버지를 소홀히 하는 아내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리했어. 하루는 집신을 삼으며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던 남편이 넌지시 말을 건넸어. 부인, 아랫마을에 사는 누가 아버지를 팔아서 집도 사고 논도 사고 아주 큰 부자가 됐다는데? 네? 아니, 다 늙은 사람을 뭐하러 산대요? 아버지가 없어서 외로운 사람들이 아버지를 삼으려고 그런다지 아마? 남편의 말을 가만히 듣던 아내는 반색하며 남편에게 속삭이기 시작했어. 우리 요즘에 살림도 어려운데 시아버지를 팔아서 논도 사고 밭도 사면 어떨까요? 그러자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고민하듯 말했어. 그런데 누가 우리 아버지를 탐낸단 말이오. 야위어서 힘도 없으신데 사갈 사람이 있으려나? 그건 걱정 마세요. 이제부터라도 남들이 탐낼 정도로 살찌면 되잖아요. 뭐 그러던지. 다음 날부터 며느리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어. 맛있는 음식은 물론이고 몸에 좋다는 건 무조건 시아버지의 차지가 되었어. 아버님, 또 드시고 싶은 음식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만 하세요. 뭐냐, 고맙구나. 매일 맛있는 밥상을 받던 시아버지는 눈에 띄게 살이 오르고 힘이 좋아졌어. 기운이 없어 방 안에 누워있기만 하던 예전과 달리 아들을 대신해 마당을 쓸며 집안일을 도왔어. 아버지, 그만두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다, 아니야. 내 며느리 덕에 몸이 좋아지니까 힘이 아주 마구 솟는구나. 시아버지가 며느리 일을 돕기 시작하자 집안은 활기가 넘치고 며느리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지.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아내를 조용히 불러 말했어. 이제 아버지가 기력을 되찾으셨으니 살 사람이 있나 어디 한번 알아볼까? 그러자 아내는 질겁하며 말했어. 아니,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아버님을 모르는 남한테 판단 말입니까? 안 돼요, 안 돼. 남편의 지혜로 시아버지를 살찌운 며느리는 이후 지극한 효부가 되었대. 옛날 어느 고을에 왕시성을 가진 왕부잣집이 있었어. 왕부잣집 시어머니는 가난한 소금집 딸인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 구박하곤 했지. 아휴, 나온 참 소금집 딸을 며느리로 삼다니. 새아가! 새아가! 네, 어머니. 넌 동작이 왜 그렇게 느리니? 내가 부르면 좀 빨리빨리 다니라니까. 죄송해요, 어머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가 잘 지낼 수 있을까? 순간 소금집 며느리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옳지! 그러면 되겠다! 그리고 며칠 뒤 며느리는 시부모님을 자신의 고향으로 초대했어. 아버님, 어머님, 어서 오세요. 그래, 아가야. 여기까지 우릴 부른 이유가 무엇이냐? 일단 안으로 들어가시죠. 집 안으로 들어선 시부모님은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어. 방 안에는 상다리가 휠 정도로 맛있는 음식들이 잔뜩 차려져 있었어. 아니, 웬 음식을 이렇게 많이 차렸냐? 아버님, 어머님, 맛있게 드세요. 그래, 맛있게 잘 먹으마. 시부모님은 잘 차려진 음식을 먹기 시작했지. 하지만 간이 하나도 맞지 않았고 시부모님은 얼굴을 찡그리며 수저를 내려놓았어. 어머님, 아버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며느리는 음식에 소금으로 간을 하기 시작했지. 이제 다시 드셔보세요. 아주 간이 딱 맞는구나. 그래, 아가야, 정말 맛있구나. 시부모님은 며느리가 차린 음식을 맛있게 먹었어. 소금 간을 했을 뿐인데 음식들이 정말 맛있어졌지. 아가야, 정말 맛있게 잘 먹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집 딸 며느리로 삼게 되었는지 이제 알게 되었구나. 어머니,
그 후 소금집 딸은 시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행복하게 살았대. 옛날 옛적 어느 시골에 금실 좋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살았어. 어느 날 할아버지는 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었지. 어디서 계속 새가 우는 거야? 할아버지는 그물에 걸린 새 한 마리를 안전하게 꺼내주었어. 됐다. 이제 됐다. 그물에 걸려 답답했구만. 이제 자유롭게 훨훨 날아가거라. 그물 조심하고. 감사합니다. 며칠 뒤 평소와 같이 할아버지는 나무를 하고 있었어.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또 새소리가 들렸어. 할아버지, 고마운 할아버지. 저를 구해주셨던 할아버지께 보답하고 싶어요. 저를 따라와 보세요. 찍찍. 할아버지는 새를 따라 깊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 그곳에는 맑은 샘물이 있었지. 아이고, 맑디 맑은 샘물이구나. 이곳에 이런 샘물이 있었다니. 마침 목말랐는데 잘됐다. 할아버지는 엎드려서 샘물을 떠마셨어. 그런데 그때 할아버지는 샘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 세상에, 내가 왜 이렇게 젊어졌지? 오, 이 샘물이 젊어지는 샘물이로구나. 할아버지는 젊어진 자신의 모습이 매우 신기했지. 얼른 할멈한테 알려줘야지. 할멈! 젊은이가 된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있는 집으로 불이 나게 뛰어갔어. 할멈! 나왔어요! 얼른 나와보시오!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겨? 할머니는 니슈?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젊어지는 샘물 이야기를 들려주었어. 젊어지는 샘물. 마침 이웃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집 앞을 지나가다가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지. 젊어지는 샘물이라고? 나도 얼른 가서 마셔야겠구만.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샘물을 찾기 위해 온 동네 산속을 돌아다녔어. 그러다 마침내 젊어지는 샘물을 찾고 말았지. 이 샘물이구만. 역시 다른 샘물이랑은 확실히 다르군. 젊어지면 뭐부터 하지? 샘물을 찾아낸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샘물을 벌컥벌컥 마셨어. 그런데 그때 물을 잔뜩 마신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젊어지다 못해 갓난아기가 되어버렸어. 한편 할머니도 젊어진 할아버지와 함께 젊어지는 샘물에 가고 있었어. 샘물에 도착한 할머니는 아기를 달래고 난 후 샘물을 마실 준비를 하였어. 어디 나도 한 모금 먹어볼까? 샘물을 마신 할머니도 젊은 색시가 되었어. 아니, 이게 누구야?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구나. 이쁜 색시. 젊은 부부가 된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아기를 키우며 행복하게 살았대.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예쁘고 아름다운 소녀가 있었어. 하지만 이 소녀에겐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한 가지 비밀이 있었지. 어마어마한 방귀를 뀌는 방귀쟁이 소녀였던 거야. 그런 소녀는 나이가 들어 시집을 가게 되었어. 딸, 시집 가서는 절대로 방귀를 뀌어서는 안 돼. 알겠지? 무슨 일이 있어도 꾹 참고 살아야 한다. 시집을 간 며느리는 방귀를 참느라 날이 갈수록 얼굴빛이 나빠졌어. 어느 날 시아버지가 걱정이 되어 며느리에게 물었어. 저 며느리야, 아이고 얼굴색이 안 좋은데 어디 아픈 거니? 저 그게 사실은요, 방귀를 못 껴서 그래. 어? 뭐라고? 방귀를 못 껴서 그래요. 방귀? 아유, 그 방귀를 참으면 쓰건디. 그러지 말고
방귀 그냥 시원하게 끼려 막아야. 응. 정말요? 근데 제 방귀가 좀 센 방귀라서요. 그럼 아버님은 저기 가마솥을 붙잡으시고요. 어머님은 저기 문고리를 붙잡으시고 서방님은 아무거나 붙잡으세요. 며느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물러서더니 엉덩이를 쭉 빼고 방귀를 뀌기 시작했어. 며느리의 방귀바람에 시어머니는 마당으로 날아가고 시아버지는 가마솥과 슝슝 날아가고 신랑은 저 멀리 날아가 버렸어. 며느리야, 그만! 어머님, 이제 시작인데. 어머님, 이게 제 의지로 멈출 수가 없어요. 아유, 애미야! 방귀 그만 껴! 아버님, 조금만 더요. 며느리가 억지나 세게 뛰어대는지 방귀바람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 참았던 방귀를 끼니 이제 정말 시원하다. 그제야 며느리의 얼굴은 다시 환해졌어. 하지만 다른 가족들은 너무 놀라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 안 되겠다. 며느리를 친정으로 돌려보내야겠어. 결국 방귀쟁이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따라 친정으로 향했어. 그런데 가는 길에 아주 먹음직스러운 배나무 밑에서 보물을 가지고 있던 장사꾼들이 쉬고 있는 거야. 누가 저 배를 맛보게 해준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보물의 반을 줘도 하나도 안 아까울 텐데 말이야. 아휴, 그러게 말이야. 내 저 배 한 입만 먹어보면 소원이 없겠네, 소원이 없겠어. 이 장사꾼들의 말을 들은 며느리는 자기가 할 수 있다며 장사꾼에게 다시 물어봤어. 저기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저 배 뭐라고요? 저 배를 먹게 해주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물을 반 갈라서 준다고 했슈. 정말이죠? 아유, 속구만 살았나. 아니 근데 아가씨가 해볼 수 있겠슈? 뭐 택도 없게 생겼구만. 우리는 약속은 지키는 사람이니까 한번 해보슈. 그럼 다들 물러나시고 꽉 잡으세요. 다들 한 걸음 물러났어. 며느리는 배나무에 대고 방귀를 뿡 뛰기 시작했지. 그러자 후두둑 배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어. 배를 먹게 해드렸으니 저희는 보물의 반을 가져갈게요. 맛있게 드세요. 시아버지에게 보물을 안겨드린 며느리는 흥이 난 시아버지와 다시 집으로 되돌아갔어.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장사꾼에게 받은 보물을 팔아 부자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았대. 내일은 크리스마스예요. 거리에는 캐롤이 울리고 사람들은 저마다 선물을 준비하느라 바빴지. 델라도 사랑하는 남편 짐에게 좋은 선물을 해주고 싶었어.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짐의 모습을 보고 싶은데 돈이 이거밖에 없는데 어쩌지? 우선 밖으로 나가보자. 남편 짐의 선물을 사기 위해 집을 나선 델라는 아주 멋있는 시계줄을 발견하였지. 짐의 금시계와 굉장히 잘 어울리겠는걸? 짐에게는 멋진 금시계가 있었지만 시계줄이 너무 낡아서 차고 다닐 수가 없었어. 델라는 시계가 없는 짐이 항상 마음에 걸렸어. 그래, 이거야. 이걸 보면 짐도 굉장히 좋아하겠다. 하지만 돈이 너무 부족한걸. 델라는 손에 있는 지폐와 동전 몇 개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 바로 그때 유리창에 델라의 길고 탐스러운 머리카락이 비쳤어. 그래, 바로 이거야. 왜 진작 이 생각을 못했지? 델라는 기뻐하며 황급히 어디론가 뛰어갔어. 그날 저녁
여보, 남편인 나왔어요. 짐이 집으로 돌아왔지. 여보 왔어요? 아니, 근데 머리가 어떻게 된 거요? 손질하기가 귀찮아서 그냥 잘라버렸어요. 그런데 여보, 제가 뭘 준비했는지 아세요? 짜잔!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아유, 갑자기 이건 시계줄이지 않소? 네, 당신 금시계에 어울릴 만한 멋진 시계줄이에요. 그동안 시계줄이 낡아서 시계를 차고 다니지 못했잖아요. 얼른 가서 금시계에 이 시계줄을 달아보세요. 정말 고마워요, 델라. 아니, 이 비싼 걸 어떻게... 설마 당신 그 머리를... 네. 마침 제 머리로 가발을 만들고 싶다는 사람이 있어서 그냥 팔아버렸어요. 아내의 말에 남편 짐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 난 당신 주려고 금시계를 팔아서 이걸 샀는데... 짐은 델라에게 예쁜 머리핀을 내밀었어. 그것은 델라가 예전부터 꼭 갖고 싶어 하던 머리핀이었지. 그것을 바라보던 델라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 여보,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제 머리카락은 또 금방 자랄 거예요. 지금은 이 핀을 꼽을 머리카락도 시계줄을 달 시계도 없지만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선물을 받은 거예요. 짐과 델라는 기뻐하며 환하게 웃었어. 두 사람의 미소가 추운 방 안을 따뜻하게 채워주었지. 친구들! 오늘 조이가 들려준 크리스마스 선물 이야기 재밌게 보셨나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보고 싶은 동화가 있다면은 여기 밑에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아참! 그리고 플레이엔조이 채널로 들어가면은 더욱더 재밌고 신나는 영상이 아주 많대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플레이엔조이 채널로 들어가서 좋아요 버튼 꾹! 구독하기 버튼 꾹! 딸랑딸랑 알림 버튼 누르는 거 잊으면 안 돼요. 그럼 저희는 다음번에 더욱더 신나고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우리 친구들 안녕!